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1강이 이제 시작이 될 건데요. 교재는 다 받아보셨을 거고요. 교재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뭐 내용도 아주 이제 충실하고요. 쭉 넘어가셔서요. 자, 목차를 한번 쭉 보시게 되고 이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제사잖아요. 주제사. 그랬을 때 첫 번째 이제 1챕터에서 나오는 주제는 뭐냐면 동아시아의 어떤 자연환경, 그다음에 선사시대의 모습. 자, 요것들이 이제 공통 주제인데 요거를 한번 한 대 묶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자 6페이지부터고요. 쭉 먼저 이제 판서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 동아시아라는 과목 자체에서 여러분들 학습에 자 동아시아사 이렇게 한번 가봐요. 동아시아사다라고 했었을 때 이 과목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자, 요거는요 내신에서는 이제 출제가 되는데 수능이나 이런 데서는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일단 목적은 이런 겁니다. 이 동아시아의 이 국가들, 주요 국가들 한중 자, 1, 그리고 자, 유목국가 뭐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이들 간의 어떤 지금까지 이제 지속되고 있는 영토 문제라든지 주권 문제, 뭐 위안부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 있죠. 이런 갈등들을 자, 객관적으로 한번 자, 우리가 탐구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사실들에 대한 정확한 객관적 이해를 통해서 자, 올바른 해결책을 찾고 미래 사회에는 서로 다투지 말고 잘 지내보자. 이게 이제 동아시아라는 과목을 만든 목적입니다. 자, 그 정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동아시아의 민족 구성. 자, 민족 구성을 한번 가면 주요 국가가 자, 제가 누구라고 그랬냐면 자, 한국,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일본. 여기에 베트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까지는 베트남이 또 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었는데 개정 교과서에서는 이제 베트남 부분이 완전하게 다 누락이 돼 버렸습니다. 물론 뒤에 베트남의 어떤 그 개항, 그다음에 베트남 전쟁 이 두 개의 단어는 유지가 돼 있는데 그 나머지 내용들이 빠졌어요. 그래서 한중일, 자 그다음에 기타의 자 유목 국가들, 자 이들의 모습. 이게 이제 동아시아라는 과목에서 이제 민족 구성이다, 주요 국가들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 자연환경을 잠깐 볼 건데요. 일단은 지형적인 조건을 먼저 잠깐 살펴볼게요. 지형적인 조건. 일단 중국을 먼저 간다라면 중국의 북쪽 지역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몽골고원, 이 몽골고원이 이제 이렇게 발전돼 있고 서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티벳고원, 이 티벳고원이 이렇게 발전돼 있죠. 그럼 결국 중국만 놓고 본다라면 서북부 지방이 자 고지대죠. 그래서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자 하천이 흘러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단면도로 잘랐었을 때는 자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되냐면 얘네들이 서쪽이 비교적 높고 동쪽이 낮은 무슨 동저형? 서고 동저형이다. 부채꼴 형태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이제 한반도를 한번 봅시다. 자 한반도는 한 번쯤은 들어봤죠? 태백산맥, 그죠? 동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를 단면도로 자르게 되면은 그렇지, 바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자 동고 서저의 자 이러한 형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 일본을 한번 가볼게요. 자 일본 열도로 가는데 이 일본 열도는 화산과 자 무슨 작용이 지진 작용이 이제 활발하거든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다 보니까 화산과 지진이 활발하다. 그 중에 화산만 얘기한다면 이 화산에서 여러분들 용암이요 밖으로 분출되기 이전에 땅속 깊은 곳에 이제 흘러다니면서 지하수와 만났습니다. 근데 그 지하수가 뜨거워졌겠죠. 걔가 이제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죠? 온천이죠. 온천 중에 여러분들 유황온천 이런 게 있나요? 그렇죠. 유황.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뭘 확인하면 유황을 한 번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동아시아라는 과목 자체가 이제 그 주제사인데 나중에 가다 보면은 이 주요 국가들 간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경제적 교류에 수출품, 수입품이 있는데 인삼이 뜨면 무조건 한반도, 한국. 됐죠? 인삼 뜨면 그다음에 비단과 도자기가 뜨면 자 주로 중국. 그다음에 유황이 뜨면 일본. 그래서 주요 수출품에 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유황이 일본에 많이 생산이 됐다라는 거.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형. 그다음에 기후 조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만 또 살펴봅시다. 자, 기후에 대해서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중국 대륙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대륙성 기후. 자, 그다음에 장마전선이 자 형성이 되는데 이 장마전선은 매년 6월 말에서 7월 말까지. 그래서 7월 말에 장마가 딱 끝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죠. 아무튼 장마전선.
두 번째, 여기에 그 뭡니까? 계절풍이 이제 자 불어오게 되는데 이 계절풍 기후에서 여름에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 그 다음에 겨울에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 왜 그런지는 뭐 지리 시간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배웠을 거고요. 여름에 불어오는 바람은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어옵니다. 그럼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어오다 보니까 바다에 있는 자 수분들을 자 여기 충분히 흡수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람의 성격 자체가 어떻게 하다? 여름이니까 벽이 또 따뜻하면서 습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온난하면서 수변하다라는 거죠. 온난 수변. 반면에 겨울 같은 경우는 중국 대륙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중국은 사막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 자체에 수분이 없어요. 건조하죠. 특히 우리 겨울철이 되면 건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차가우면서 즉 한랭, 건조하다.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요것만 보면 돼요. 장마전선이 이제 언제입니까? 여름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름에 불어오는 온난수변한 요 바람. 요 두 가지를 자 우리가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냐면 여름철 강수량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여름철 강수량이 풍부한데 이 여름철 강수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자 바로 벼농사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럼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인 한중일 그들이 이제 주식이 전부 다 쌀인 거죠.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들 자 벼농사가 발달되었다. 여름철 강수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다. 지형, 기후. 그러면은요. 이런 기후 조건이라든지 자 지형의 형태 뭐 아까 중국은 뭐 단순 서구 동조라고 말씀드렸지만 사막도 발전됐잖아요. 자 그리고 고원지대도 있었고요. 티베트 고원이라든지 자 몽골 고원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지형과 기후 이 조건이 결국은 인간들의 어떤 먹고 사는 생업, 먹고 사는 생업의 차이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생업의 차이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간략하게 두 개로만 나눌게요. 어떻게 되냐면 농경민의 모습. 자, 그다음에 자, 유목민의 모습.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죠? 농경민의 모습, 유목민의 모습. 그래서 이 농경민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생활 반경이 유목민들에 비해서 넓나요? 좁나요? 좁죠. 왜냐면 내가 농작물을 집 주변에다가 이제 심어야만 자, 이거를 보호하고 또 수확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농작물 지어놓고 자, 수십 킬로 막 떨어져 다니다가 나중에 돌아오면 남들이 다 가져갈 수 있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생활 반경이 좁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한 곳에 밀집돼 있죠. 그러니까 농경민들은 인구 밀도가 높아요. 그 다음에 농작물을 심어야 되는 시즌, 그 다음에 수확해야 되는 시즌에 집중적인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돕는, 야, 오늘은 갑돌이 내 거 할까? 내일은 을순이 내 거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공동체 조직. 아니, 얘들도 협력을 하죠. 협력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유목민들에 비해서는 이 농경민들이 공동체 조직이 훨씬 더 발전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건 다 이해하시면 돼요.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모신앙이라는 요 단어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모신앙이 뭐냐면 땅 지자, 모, 엄마죠, mother. 땅이 엄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경민들은요, 공통적으로 땅을 다 숭배해요. 왜냐하면 이 농작물들이 물론 오늘날에는 뭐 수경재배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농작물은 무조건 땅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땅이 이 모든 것들을 생산해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땅을 숭배하는 지모신앙이 공통적으로 발전돼 있다. 유목민들 한번 가볼까요? 이 유목민들은요, 생활 반경이 넓어요. 그랬을 때 얘들이 이동 생활을 하는데 가축들이 뜯어먹어야 될 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축들이 뜯어먹을 풀을 찾아서 계절에 따라서 계속해서 뭐한다? 이동 생활을 합니다. 그럼 이동 생활을 했었을 때 집을 튼튼하게 지을 필요가 없죠. 몇 달만 살다 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동식 가옥. 그거를 뭐라고 표현한다? 게르. 이런 걸 자, 만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용어에 자, 지모신앙이라든지 자, 그다음에 게르. 이런 용어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자연 환경에 의해서 먹고 사는 생업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본격적인 시험 문제는 물론 수능이 아니라 내신과 교육청 모의고사 이런 쪽에서 이제 그 본격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는 여기부터입니다. 여기부터. 그러니까 자연 환경 자체는 우리 시험에서 직접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 농경민의 모습, 유목민의 모습 구분해라. 이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거기 있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선사시대를 살펴볼 건데요. 선사시대에 구석기 때의 모습, 신석기 때의 모습 단락을 바꿉시다. 단락을 바꿔서 선사시대를 한번 가볼게.
자,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선사시대, 역사시대. 우리가요, 그 역사시대라고 했었을 때 이 사자가 역사 사자에서 요 한자를 한 번쯤은 봤을 건데, 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요 입구자 모양, 이게 뭘 형상화시킨 거냐면, 주먹. 주먹을 형상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들고 있는 거냐면, 주먹으로 짝대기 들고 있는데, 이 짝대기가 뭘까요? 붓입니다. 붓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획을 이렇게 슉 그은 거죠. 이게 뭐 하는 장면을 형상화시킨 거냐면, 기록하는 장면. 그래서 이 사자가, 자, 뭐다?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기록한다. 그러니까 뭔가를 기록으로 남기는 건데, 이 기록하는 관리, 이걸 두 글자로 멋있게 줄여보면, 그렇죠. 사관. 기록하는 관리. 사가 기록이라면서. 그럼 역사라는 건 뭐냐면, 역사 시대는 이 문자를 통하여, 기록하려면 기본적으로 문자가 필요할 테니까, 문자를 통하여 시간의 흐름 속에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을 자, 기록으로 남기던 시대. 이게 역사 시대거든요. 그럼 선사 시대는 사가 뭐라고 그랬죠? 기록이라고 했죠. 선자는요. 앞선자입니다. 그럼 기록 이전의 시대. 문자가 없네. 그럼 여기 있는 선사 시대와 역사 시대의 기준점은 문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을 것이고요. 선사 시대는 어떻게 그럼 우리가 그들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이 남기고 간 흔적, 유적, 유물 이런 것 통해서 결국은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았을 것이야. 이렇게 살았을 것이야. 그랬을 때 선사시대의 구석기 때의 자 모습, 신석기 때의 모습 비교할 건데 일단 구석기 때요. 의식주에서 자 뭐부터 얘기할 거냐면 식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얘네들은요. 자연경제에 의존합니다. 아직까지는 생산경제를 자 시작하지 않았어요. 즉 농사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얘들이 어떤 걸 사용하냐면 뗀석기라는 거를 자 사용을 하는데 뗀석기를 사용하는데 제가요 그 OT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한국사가 필수이기 때문에 한국사의 내용이 동아시아에서 상당 부분 겹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수업을 할 때는 이 동아시아라는 과목을 선택한 친구들은 한국사를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 공부하지 않고 모의고사를 봐도 너희들이 원하는 1등급 다 충분히 나온다. 왜냐면 이 과목 안에서 한국사의 내용을 제가 함께 다뤄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사에서 배웠었던 것들 자 함께 결합을 시켜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뗀석기에서요. 외울 필요 없는 게 뭐냐면 전부 다 뒷글자에 개자로 끝납니다. 찢게, 찌르게, 긁게, 밀게 전부 다 개자로 끝나요. 그러면 딱 하나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냐면 주먹도끼라는 것만 하나만 자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주먹 모양으로 생긴 자 도끼인데 뭐 사냥용이겠죠? 어쨌든 나머지의 뗀석기는 외울 필요 없다. 뒷글자에 뭐로 끝난다? 개자로 끝났다. 찢게, 찌르게, 긁게, 밀게, 순배 찌르게 외울 필요 없다. 자연경제, 자 뗀석기. 자 그다음에 주거생활로 가면은요. 얘들은 아직까지는 자 이동생활을 한답니다. 이동생활을 한다. 왜냐면 농사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몰라. 그럼 자연경제. 자연경제의 대표적인 게 뭐죠? 사냥, 채집, 어로. 그러면 채집을 얘기한다면 열매를 따먹는 건데 내가 여기는 열매를 다 따먹었어요. 그럼 더 이상 따먹을 게 없어. 다른 동네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집을 튼튼하게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충 막 짓는 거죠. 막집. 혹은 자 동굴에 거주합니다. 이동생활을 했네요. 자 그다음에 의로 간다라면 얘들은 아직까지 자 무슨 생활을 하지 않았냐면 직조 생활을 하지는 않았답니다. 직조가 뭐냐면 옷감을 짜는 건데 옷감을 짜는 방법은 몰랐었던 거죠. 자 의식주 해결됐나요?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이 구석기 시대에 자 많은 유적지들이 있는데 이 유적지는 교과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뭐 베이징,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공주 석장리, 자 일본의 이와주쿠 이런 지역의 구석기 유적지 유물이 자 있긴 한데 시험 문제 이 유적지를 묻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적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외울 필요 없다. 특징만 기억하시면 된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신석기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넘어갈 건데요. 신석기 넘어가는데 식에서 자 무슨 경제를 자 여전히 하고 있고요. 자연 경제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 경제라는 게 자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생산 경제에서 자 농경과 그다음에 목축이라는 게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지 비중은 이쪽이 더 커요. 이쪽이 더 큽니다. 하지만 획기적인 변화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자 이거를 우리는 무슨 혁명이라고 표현한다? 신석기 혁명 혹은 농업혁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되죠.
여기는 그 신석기 때 생산 경제에서 도구가 이제 사용이 될 건데 이 도구가 좀 더 정밀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갈아요. 갈아서 모양을 만들어내죠. 이런 걸 우리가 무슨 석기라고 하냐면 간석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간석기에는요, 마찬가지로 외울 필요 없는 게 첫 글자에 다 돌자로 시작해요. 돌, 낫, 돌, 호미, 돌갱이, 돌삽. 아까요, 뗀석기는 뒷글자에 다 뭘 끝났습니까? 개자를 끝났죠. 찢게, 찌르게, 긁게, 밀게, 쓴배, 찌르게. 외우지 말아라. 간석기는 돌자로 시작한다. 그러면 그나마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돌갈판이라는 게 있어요. 돌을요, 넓적하게 이렇게 갈아요. 그리고 여기다 곡식을 올리고요. 자그마한 돌멩이로 이거를 문댑니다. 그러면 마찰에 의해서 껍질이 벗겨지죠. 그러면 껍질을 밀어내고 이번에 세게 문댑니다. 그러면은 곡식이 으깨지겠죠. 분말을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조리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밑에 있는 이 돌을 갈판이라고 하고 위에 들고 있던 이 돌을 갈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돌과 갈판 이 두 가지는 세트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묶어서 우리는 돌갈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더 여기에 토기가 등장할 건데 요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 1번 문제에 이 토기 사진 자료를 가지고 어느 지역의 문명이냐, 여기 있는 그 유물이냐, 이걸 구분 짓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토기를 만든 목적은 생산물들을 뭐하기 위해서 저장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조리를 해먹기 위해서 토기가 필요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석기 때는 토기를 만들 필요성이 없어요. 왜? 지나가다가 열매 따먹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주거 생활로 가는데 주거 생활에서 얘네들은 이제 무슨 생활을 시작할 것이다? 정착 생활을 시작합니다. 농사가 시작됐잖아요. 그럼 이 농작물들을 내가 계속 기르기 위해서 지켜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착 생활, 집을 튼튼하게 짓죠. 무슨 집? 움집을 짓고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의생활로 한번 가볼게요. 의생활로 가게 되면은 직조 생활을 얘들은 할 거거든요. 옷감을 짜요. 옷감을 짜는데 옷감을 짤 때 여러분들 옷의 기본 단위는 실이죠. 그래서 실가락을 뽑아내기 위한 바퀴 모양의 도구다. 그래서 무슨 바퀴? 가락바퀴. 이거 한국사에서 나오나요? 나오죠. 중요합니다. 됐죠? 가락바퀴. 그럼 실 가는데 뭐가 따라 나온다? 바늘이 따라 나오면 되죠. 무슨 바늘? 뼈바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다? 원시적인 수공업이 행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석기 때의 모습. 그러면 얘네들의 우리가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얘네들의 유적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수능 1번 문제라는 겁니다. 수능 1번 문제. 그럼 유적지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면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이제 주요 국가에 대한 이야기 유적지를 살펴볼 건데요. 중국부터 이야기할 겁니다. 그거에 앞서서 쌤이 중국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하천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교재를요 가시게 되면 뒤에 부록편에 가게 되면은 232페이지. 교재 232페이지에 가게 되면 중국 지도가 있을 겁니다. 중국 지도가 있는데 중국 지도에서 여러분들 하천을 3개를 기억해야 됩니다. 3개를 기억하는데요. 요게 무슨 반도인지 아시죠? 이게 여러분들 요동반도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요동반도로 안 나오고 랴오동반도라고 나올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요동반도, 여기에 흐르는 강이 뭐가 있냐면 요하강이라는 게 있답니다. 요하강. 그럼 요하강의 서쪽은 요서지방, 요하강의 동쪽, 그럼 요동지방. 그래 여기가 요동반도입니다. 그럼 이 요하강을 다른 말로 랴오어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랴오어강에 여기 있는 여기를 우리가 무슨 반도라고 한다? 바로 랴오동 반도라고 표현한다. 그 다음에 여기 찡따오 있는데 이 찡따오가 있는 여기가 산동반도인데 산동반도 위쪽으로 이렇게 꼬불탕꼬불탕 내려오는 이게 무슨 강이냐면 황하강입니다. 무슨 강이라고요? 황하강. 됐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가면 양쯔강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양쯔강의 또 다른 이름 창장강이라고도 부릅니다. 창장강이라고도 부른다. 하천은 기본적으로 몇 개를 알아야 되냐면 3개를 알아야 됩니다. 랴오강, 됐죠? 그 다음에 황하강, 그리고 양쯔강. 양쯔강은 다른 말로 창장강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황하강이 있는 여기, 이 언저리,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화북지방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화북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황하강과 양쯔강 사이,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화중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럼 양쯔강 아래쪽 여기를 뭐라고 하냐? 화남. 그럼 화남, 화중, 화북. 됐죠? 그런데 이건 지리에서 구분하는 거고요. 우리 역사에서는 일단 여기는 화북, 좀 전에 얘기했었던 화중, 화남, 여기를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여기를 묶어서 그냥 강남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그럼 중국의 땅덩어리를 크게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쪼갠다라면 황하강 중심 지역을 화북지방, 그 다음에 양쯔강의 위아래 여기를 묶어서 강남지방.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요. 화북지방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써요. 광남지방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그런데 화북지방이 어디고 강남지방이 어딘지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정확하게 구분 못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자 초반에 이 기틀을 정확하게 잡아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요. 그냥 만주 이렇게 묶어버리면 되겠죠. 자 만주. 그래서 땅덩어리를 크게 자 3개를 쪼개보자. 뭐를 기준으로? 하천을 기준으로. 랴오어강. 됐죠? 자 그 다음에 황하강, 양쯔강 이렇게 3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교재 232쪽에서 자 확인을 다시 한 번만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올라옵시다. 유적지로 갑니다. 자 중국을 먼저 갑니다. 저 위에 뭐가 있었죠? 랴오어강이 있었나요? 이 랴오어강에 가게 되면은요 무슨 문화가 발전되냐면 홍산문화라는 게 발전되거든요. 홍산문화가 발전되는데 교재 여러분들 한 장 더 넘기셔가지고 이 홍산문화 관련된 사진 자료를 한 번만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그 사진 자료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토기를 가만히 보면 자 이게 신석기잖아요. 신석기는 무조건 뭘 써야 돼요? 무조건 다 토기를 써야 돼요. 자 농사가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홍산문화에서 그 토기를 보면은 표면 자체가 맥반석 오징어처럼 이제 무늬가 새겨져 있을 거예요. 토기. 자, 그 다음에 여인상이 또 발견됩니다. 여인상 확인했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옥이 이제 발전되는데 드래곤, 용의 머리 장식을 한 그러한 옥이 자 발견됩니다. 그래서 홍산문화 사진자료 3개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온다. 무슨 강? 랴오강. 저 위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황하강으로 갑시다. 이 황하강으로 가시게 되면 황하강에서 황하강의 중류. 자, 중류에 가게 되면은 양사어 문화. 이게 다 지명입니다. 지명. 근데 양사어 문화는요. 토기가 발견되는데 그 토기가 우리가 보통 알던 토기와 좀 다르게 넓적해요. 사발 모양으로. 그 안에 이제 물고기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자, 그림으로 새겨져 있는데 사발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닉네임이 사발토기. 양쯔강의 중류. 그 다음에 하류 쪽에 가게 되면 따원커우 문화. 여기서도 이제 토기가 발견되죠. 그러면 양사어 문화, 따원커우 문화 이 두 가지가 아우러져서 뭐로 발전되냐면 룽산 문화라는 걸로 발전됩니다. 각각의 문화에서 자 뭐를 확인하라고요? 토기를 확인합니다. 자 다시 가볼까요? 이게 무슨 강이라고 했어요? 이게 황강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가 상류고 여기가 중류. 그럼 여기에 무슨 문화? 양사오 문화. 하류에는 따원커우 문화 이런 것이 발전됐고 이 두 개가 아우러지면서 중심지가 룽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두 개의 문화가 이렇게 한데 통합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류의 양사오 문화, 하류의 따원커우 문화 발전됐고 이것이 아우러지면서 무슨 문화로 확대되었다? 룽산 문화로 확대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토기 사진 기억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양쯔강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양쯔강으로 하게 되면은 허무드 문화라는 게 발전되는데 이 허무드 문화 토기 사진 보이나요? 토기 사진 보이나요? 자, 재밌죠? 표면에요. 돼지 모양이 이제 그림으로 새겨져 있어요. 토기 보이죠? 그 다음에 이 허무드 문화는 나중에 뭐로 발전되냐면 량주 문화라는 걸로 발전돼요. 량주 문화. 그래서 허무드 문화가 량주 문화로 자 발전되었다. 토기 사진. 촤 하나 더. 이때 이 허무드 문화에서는 최초의 무슨 농사가 시작되었나? 벼농사가 시작됩니다. 최초의 무슨 농사가 시작되었다고요? 벼농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지금 어느 시대죠? 지금 어디 하고 있죠? 신석기 하고 있어요. 그죠? 신석기 하고 있는데 벼농사다. 와우. 우리가요 한국사를 공부할 때 한국사에서는 신석기 때까지는 밭농사만 했다. 청동기 때 와서야 벼농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분명히 한국사에 배웠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의 한반도만 보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보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아시아 전체를 봤었을 때 최초의 벼농사는 신석기 말기
기원전 6천년경인데 그런 숫자 데이터 연락하지 마시고 신석기 말기 허무드 문화, 양쯔강 하류의 허무드 문화에서 벽시 같은 게 이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신석기 때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주변으로 전파된 거는 중국의 주변 지역 혹은 주변 이웃 국가들, 한반도나 막 이런 지역, 주변 지역으로 전파된 시점은 청동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사에서 배웠었던 것처럼 우리 한반도에서는 벼농사가 청동기 때부터죠. 자, 전파된 건 언제라고요? 청동기 때입니다. 청동기 때. 그러니까 어디를 제외하면 중국 허무드 문화, 즉 양쯔강의 허무드 문화를 제외하면 벼농사는 전부 다 청동기 때부터입니다. 얘만 신석기 말기라는 거 알겠죠? 신석기 말기라는 거 엄청나게 중요하다. 전파된 시점은 이때고요. 중국 다시 하면 하천 머릿속에 떠올려 보실래요? 저 위에 리아워강, 홍산문화, 황하강, 양사오 문화, 다운커 문화, 룽산 문화, 그리고 양쯔강 쪽으로 오게 되면 허무드 문화, 그리고 자 뭐로 발전되었다? 량주 문화로 발전되었다. 자, 만주와 한반도 일대인데요. 한반도 일대인데 여기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무슨 무늬토기? 빗살 무늬토기. 이거 빗살 무늬토기 자 정말 지겹게 봤죠? 초등학교 때부터 봤잖아요. 그죠? 빗살 무늬토기. 한국사에서 나오는 그거. 예, 그대로 시험에 나와요. 빗살 무늬토기. 자, 언제? 신석기 때의 대표적인 자 토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일본 열도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냥 1번이라고 합시다. 자, 일본으로 가게 되면은요. 일본에서는 조문 문화. 이 조문 문화가 새끼줄 무늬 장식을 한 자, 그런 토기가 이제 조문 문화인데 요 새끼줄 무늬 말고 자, 불꽃 무늬. 자, 토기라는 자, 이것도 있어요. 불꽃 장식을 한 거죠. 그래서 새끼줄 무늬와 불꽃 무늬에 장식을 한 토기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뭐가 있냐면 여인상이 있어요. 자, 선생님 교재에 사진 자료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인상은요,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베이비들을 많이 낳고 싶은 그런 다산의 의미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 여인상. 그래서 홍산 문화에서 여인상이 있었고 여기도 여인상이 있는데 모양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는 데는 자,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일본은 무슨 문화? 조문 문화. 자, 우리 한반도에서는 빗살 무늬토기. 자, 중국은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그 문화의 명칭과 그 다음에 토기 사진 자료를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된다는 거. 요게 여러분들 수능 몇 번 문제나? 수능 1번 문제입니다. 100% 출제가 되는 자,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쭉 넘어와서 자, 이제 우리가 선사시대 자, 구석기와 신석기의 자, 삶의 모습을 봤는데 단순한 생활 모습만 본 게 아니라 그 유적지까지 유물까지 함께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 자, 6페이지하고 7페이지는 설명이 된 거고요. 7페이지에서 여러분들 자, 그나마 별표 하나 필요한 거는 농경민의 생활이라고 되어 있는 디귿번 있죠. 디귿번. 여기 조그맣게 별표하시고요. 그 중에 지모신앙.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목민의 생활. 여기도 조그맣게 별표하시고 두 번째 줄에 자, 게르. 그거 하나만 밑줄 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탐구단 1번 왕별팔 건데요. 차마고도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차마고도는 이쪽에 티벳고원이 중국의 서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티벳고원 아이들이 유목 생활을 주로 했는데 겨울에요. 비타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타민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쪽 중국 한족들과의 자, 교류를 합니다. 그때 차, 마시는 티, 차를 자, 이들이 사들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들은 이쪽에 자, 말을 판매했었던 겁니다. 서로가 이제 서로 필요한 것들을 교환하는 이런 자, 교류가 이루어졌던 오래된 길. 이게 바로 차마고도입니다. 됐죠? 차마고도. 그럼 차마고도는 티벳고원 지역과 관련된 거죠. 그럼 민족으로 얘기하면은 중국과 티벳 쪽들. 됐죠? 그랬을 때요. 시험 문제의 기출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 몽골고원 쪽에 흉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흉노가 몽골고원 쪽을 장악했던 애들인데 얘네들이 흉노가 발전됐을 때 이 문제를 출제하면서 함정으로 무슨 고도를 출제한다? 차마고도. 그러니까 얘들이 차마고도를 개척하였다. 혹은 이들이 차마고도를 이용하였다. 틀리죠.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위치 자체가 자, 얘들은 그러니까 북쪽 지역에 몽골 고원 쪽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무슨 고도와는 아무런 관련 없다. 차마 고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굳이 얘기하면 티벳 쪽이다. 차마 고도 자 별표
해놓으시기 바라고요. 탐구단어 2번은 시간 될 때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 탐구단어 3번 조그맣게 별표할게요. 개르 보이나요? 사진자료 별표. 그 다음 밑에 동아시아의 선사문화로 쭉 내려가시게 되면은 구석기인들의 모습. 자, 오른쪽 가시게 되면은 자, 신석기인들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거, 자, 칠판에 판서가 돼 있었던 거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별표를 좀 해 두시고요. 9페이지 날개에 가게 되면은 주먹도끼가 있을 거예요. 자, 별표. 한국사에서 봤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갈돌과 갈판. 보이나요? 묶어서 우리는 돌갈판이라고 얘기했죠. 뒷장 넘어가면은 자, 6번 왕별표 하겠습니다. 신석계 유적지. 좀 전에 봤었던 그겁니다. 6번 왕별표 하시고요. 그 밑에 이제 그 사진 자료가 쭉 나와 있잖아요. 위치별로 이렇게 쭉 연결된 사진 자료가 있는데 요거 별표하시고 그 똑같은 것들이 자, 오른쪽에 다시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10페이지에는 있고 11페이지엔 없는 거. 예를 들어서 11페이지 가게 되면은 일본 쪽에 갔었을 때 뭐가 안 보입니까? 그 여인상이 왼쪽 페이지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느냐 없느냐 그거 비교해서 요것들이 어느 지역의 문화 관련된 거다? 신석기 문화다라는 거를 한 번씩 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사시대의 구석기와 자, 신석기를 살펴봤고 자, 이제 무슨 시대로 넘어갈 거냐면 역사시대로 넘어갈 건데 이 역사시대는요. 청동기가 사용되는 요 시점부터 자, 역사시대로 발전되는데 쉽게 이렇게 갑시다. 아까요. 여러분들 그 중국을 이야기를 할 때 최초의 자, 벼농사가 시작된 게 여기 있는 양쯔강 하류의 허무드 문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신석기 때라고 그랬고 주변 지역으로 자, 이렇게 전파가 된 거는 언제 때부터였습니까? 청동기 때부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신석기 때 우리가 한국사에서 배웠었던 밭농사. 여러분 밭농사하고요. 벼농사하고 이거 구분 못하는 친구 있는데 벼농사는 논농사라고도 합니다. 논농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친구들은 뭐 이런 농업에 대한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모를 수 있습니다. 자, 보면 벼농사, 우리가 먹는 라이스 있잖아요. 벼농사, 이걸 논농사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이 밑바닥에 항상 물을 깔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연환경을 설명하면서 벼농사에 유리했다. 왜? 여름철 강수량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밑바닥에 항상 물을 깔고 있어야 되는데 이 벼농사를 제외한 모든 작물은 다 밭작물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빼면 다 밭작물이야. 근데 그 밭작물들은 만약에 비가 내렸을 때 물이 고이면 웅덩이가 생기면 이 줄기가 물에 잠겼을 때 썩어요. 그러니까 얘는 물을 빼줘야 됩니다. 어쨌든 자, 밭농사. 자, 근데 나머지는 자, 벼농사를 제외하면 밭농사인데 이 밭작물에 신석기 때 뭐가 있었냐면 조가 있었어요. 조.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쌀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벼. 그랬을 때 똑같은 단위 면적에서 조를 농사짓고 쌀을 농사질 건데요. 벼를 농사질 건데 그 조가 어디에서 봤냐면 여러분들 엄마가 해주는 잡곡밥 있죠. 잡곡밥에 보면은 여러 가지 곡식이 섞여 있는데 그 중에 노란색 알갱이. 그러니까 쌀 알갱이보다도 5분의 1 혹은 10분의 1 정도로 작은 크기의 그 노란색 알갱이 있잖아요. 그게 조입니다. 그게 조. 그러면 그거를 농사를 지을 건데 단위 면적이 똑같다 갑시다. 똑같다 했었을 때 이 조만 가지고 자,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가을에 수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만 가지고 밥을 할 겁니다. 발음 세게 하지 마시고요. 그럼 조만 가지고 밥을 하면 이거를 한 끼 먹고 남는 게 없어요. 포만감을 느낄 쯤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얘보다 알갱이가 훨씬 더 크다 보니까 한 그릇 먹고도 남는 게 충분히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석기 때까지는 농사 자체가 초보적이에요. 그리고 생산량 자체가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청동기 때를 오게 되면 벼농사가 확산됐죠. 물론 허무드 문화는 신석기 말기 때부터 이미 시작되긴 했지만 그건 이제 말기의 모습이고 곧 청동기로 전환이 되고 주변적으로 전파됐을 때 이 벼농사 자체의 알갱이가 크다 보니까 이걸 농사지게 되면 자, 먹고도 남는 게 생겼다. 잉여 생산물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무슨 농사가 전파됐다고요? 벼농사가 전파됩니다. 그러면 벼농사가 전파됐을 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생산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잉여 생산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잉여 생산물에 대해서 힘센 자가 이제 뭐 해도 된다고요? 뺏어도 된다는 겁니다. 뺏어도요, 굶주려 죽지 않아요. 왜? 먹고 남는 게 있으니까. 근데 신석기 때까지는
잉여 생산물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힘이 세다는 이유로 내가 그걸 뺏어 먹게 되면 걔는 굶주려 죽습니다. 그 굶주려 죽으면 내년도에 내가 사냥을 하거나 농사를 지을 때 노동력이 부족해지죠. 그럼 나만 힘든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신석기 때까지는 뺏고 빼앗는 그런 계급이 없습니다. 뺏으면 지배계급, 빼앗기면 피지배계급, 계급이 없어요. 됐죠? 계급이 없다. 그런데 이제 잉여 생산물이 생기는 요 청동기 때부터는 힘센 자들이 남들 걸 뺐습니다. 그래서 지배계급이 등장을 할 건데 이 지배계급이 등장했을 때 남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어야만 될 거 아닙니까? 단순히 덩치만 크다고 힘이 센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청동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청동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무슨 계급으로? 지배계급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이게 청동기 역사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지배계급들이 이제 뭐 하게 될 겁니까? 하나의 국가, 도시 크기의 국가로 발전될 거 아닙니까? 국가로 발전되었을 때 이 피지배 계급들에 대한 어떤 세금을 거둘 겁니다. 세금을 거둘 건데 그 세금을 거둘 때 처음에는 이제 힘이 세니까 이제 뺏었는데 이거를 계속 뺏다 보면 반발이 생길 거니까 이걸 내가 너희들한테 뺏을 수밖에 없는 거를 너희들이 나한테 이거를 내야 되는 세금 같은 걸 내야 되는 거를 합리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하늘의 제사를 잘 지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농사가 잘 돼서 배불리 사는 거야. 그럼 누구한테 고마워해야 돼?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나는 신과 대화를 할 수 있어. 나는 하늘의 신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합리화시키는 거죠. 어쨌든 무슨 정치가 이루어지냐면 신정정치가 이루어져요. 신정정치가 이루어지는데 다른 말로 우리가 무슨 일치라고 표현할까요? 재정일치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제사장과 정치적 지배자가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실제 신정정치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게 뭐가 있냐면 중국에 갔었을 때 갑골문자라는 게 있어요. 중국에 갑골문자가 있는데 이 갑골문자는 정치적 지배자가 점을 치거나 제사를 지내고 그 결과의 값이 나왔을 때 이거를 거북이 배딱지 혹은 동물의 뼈에다가 이제 새겨놓은 건데 나중에 한자의 기원이 되죠. 이 자체가 재정일치, 신정정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구나 라는 거고요. 우리나라에 간다라면 단군, 왕검 이런 표현 들어봤죠? 이 단군, 왕검이라고 했을 때 단군이라는 말은 제사장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왕검이란 말은 왕이에요. 지배자죠. 왕. 그러면 단군과 왕검이다. 그랬을 때 한 사람이네. 재정일치. 일본으로 가볼까요? 일본에 가게 되면은요. 힘있고 여왕이 있었는데 이 힘있고 여왕이란 여왕은 야마타이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야마타이국의 여왕이거든요. 근데 이 여자의 원래의 직업은 뭐냐면 샤먼입니다. 주술사예요. 주술사. 주술사였었는데 여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것도 재정일치라는 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사례들 확인해 봤고요. 이때 청동기와 관련된 유물, 유적. 청동기와 관련된 유물, 유적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렇게 한 번만 떼내 봅시다. 일단은요. 중국을 갔을 때 중국은 황하강을 중심으로 해서 황하강의 신석기 때 뭐가 있었죠? 량사오 문화, 다운코어 문화 이 두 개가 아우러지면서 롱산 문화 그게 더 커진 겁니다. 더 커졌을 때 이 중심지가 어디냐면 여기 있는 얼리터우. 얼리터우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가 발전됐는데 이 얼리터우 문화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청동으로 만든 술잔이 발견돼요. 그럼 청동 제품이 발견됐다는 얘기는 분명히 얘들도 지배 계급이 있었을 것이다. 지배 계급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국가가 있었다? 그랬을 때 최초의 국가인 어떤 나라? 중국 최초의 국가인 하나라. 이 하나라의 유적지로 추정을 합니다. 어디를요? 얼리터우 문화를. 그런데 문제는 이 문명의 그 공통점, 국가로 발전됐을 때요. 이 국가의 어떤 그 통치, 지배를 하는데 통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뭘 사용하냐면 문자를 사용해요. 국가들은 전부 다 문자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청동기 시대에 청동 술잔이 발견된 이 얼리터우 문화 하나라의 유적 유물로 추정이 되고 있으나 이 하나라를
최초의 국가로 이제 학계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자의 흔적 같은 게 없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각골 문자 있잖아요. 그 각골 문자가 어디에서 발견된 거냐면 은나라. 이 은나라 유적에서 각골 문자가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실체가 확인된 최초의 국가는 자 예로 봅니다. 다시 뭐가요? 실체가 확인된 최초의 국가는 누구로 본다? 여기 있는 은나라로 봅니다. 은나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얼리토 문화에서는 청동술장. 중국의 청동 문화구나. 무슨 강 중심이라고요? 황하강 중심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만주와 한반도. 이건 만주와 한반도. 만주를 포함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었을 때 비파형 동검이라는 게 쓰입니다. 비파형 동검. 자, 그 다음에 고인돌이 만들어져요. 이거 모르진 않죠? 이 고인돌이요. 여러분들 전 세계 고인돌의 70% 이상이 만주와 그러니까 한반도와 만주 일대 이쪽에 다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인돌. 이 고인돌 자체는 무슨 계급이 있었음을? 지배 계급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 그런 유물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무슨 무늬 토기를 썼냐면 민무늬 자 토기를 씁니다. 자 하나 더. 여기에 반달 돌칼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반달 돌칼은요. 말 그대로 반달 모양으로 생긴 돌로 만든 칼이잖아요. 벼농사가 시작됐을 때 그 벼농사에 벼 이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 하기 위해? 커팅하기 위해서. 반달 모양으로 돌을 자 갑니다. 갈아서 구멍 뚫어놓고 실을 연결해서 손가락 꽂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분, 여기를 자 뭐 할 때? 커팅할 때 쓰는 반달 모양으로 생긴 재질은 돌이고 용도는 칼이다. 그래서 반달 돌칼이라는 게 자 주로 만주와 한반도 쪽에서 자 많이 발견이 됐다더라. 한 4년 전에요. 4년 전에 개정되기 훨씬 이전에 4년 전에 수능 완성 문제에서 한번 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선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반달 돌칼을 자 한반도에서 최초로 사용했다. 그래놓고 틀린 선지 이렇게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이 반달 돌칼은요 벼농사와 관련돼서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벼농사가 처음 시작된 건 어디입니까? 신석기 말기에 그렇지 허무두. 그러니까 중국에서 반달 돌칼을 먼저 쓴 게 맞아요. 맞는데 주로 나중에 사용이 되었고 주로 이것이 발견되는 거는 한반도 일대라는 거. 됐죠? 그래서 만주 한반도 일대의 자, 반달 돌칼. 그 다음에 하나 더 확인할 건 뭐냐면 청동기 시대에 청동이라는 금속이 쓰이곤 있지만 전 세계 어디에도 청동으로는 자, 뭘 못 만든다? 농기구는 못 만들어요. 청동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구리라는 걸 베이스로 하잖아요. 구리라는 걸 베이스로 해서 자, 여기 있는 아연이라든지 아니면 주석이라든지 이런 걸 합금시키는데 합금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제각기입니다. 제각기인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구리를 베이스에 두고 있죠. 그래서 구리 자체가 단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연이나 주석을 넣으면 그나마 조금 단단하긴 하지만 땅을 팔 수 있을 만큼 단단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에도 청동으로 만든 농기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청동기 시대에도 농기구는 무슨 석기를 쓴다? 간석기를 쓴다. 자, 보세요. 한국사에서 써먹으세요. 자, 신석기 때도 간석기죠. 근데 신석기 때 간석기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첫 글자에 돌로 시작한다. 돌낫, 돌, 호미, 돌갱이, 솔삼. 근데 얘는요. 반달, 돌칼. 돌이 첫 글자가 아니네요. 그죠? 그러면 구분 지을 수 있겠지. 어쨌든 청동기 때의 모습. 이거 한국사에서 배우죠. 완전 똑같죠. 고조선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동아시아사에서도 똑같이 자 반복된다는 거. 자, 일본 열도로 가봅시다. 일본 열도 가게 되면은요, 이 일본 열도에서는 야요이 문화라는 게 이제 발전이 되는데, 이 야요이 문화는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냐면, 한반도로부터 영향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갔냐면, 벼농사 들어가고요, 청동기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철기가 들어가는데, 어머나, 동시에 들어갔네요. 청동기와 철기가 동시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챕터는 뭘 보고 있습니까? 청동기 보고 있잖아요. 청동기에서 뭐가 있냐면 청동으로 만든 종이 있습니다. 동탁. 이 동탁 사진 자료가 시험 문제에 자, 출제가 될 건데 청동으로 만든 종, 동탁. 이 일본의 야요이 시대는 철기가 함께 쓰여요. 왜냐면 이게 동시에 들어갔기 때문에. 됐죠? 야요이 시대는. 그래서 동탁 사진자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야요이 시대는 세기를 외우셔야 됩니다. 나중에요. 제가 중국사를 공부하면서 한나라, 이 한나라부터는 세기를 외우라고 제가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한 나라부터 자, 몇 세기 몇 세기 몇 세기에 왕조가 발전됐는지를 외우라고 시킬 건데 그러면서 이제 주변 국가와의 동시대를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야요이 시대는 기원전 자, BC 3세기에서 자, AD 3세기. 그래서 33. 자,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죠?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 그래서 우리끼리는 편하게 그냥 33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중국은 뭐라고요? 얼리토어 문화. 우리나라는 비파양동검, 고인돌, 자, 반달로칼, 그 다음에 일본은 야유이 문화. 그 중에 동탁. 자, 하나 더 추가할게요. 몽골고원. 아, 이 몽골고원. 몽골 지역 이렇게 할까요? 이 몽골 지역 여기에서도요. 이제 계급이 등장한답니다. 얘들이 뭘 사용하냐면 청동을 사용한답니다. 청동을 사용하는데 여러분들 말을 한 번씩 타봤죠? 제주도나 이런 데 여행 가가지고 체험을 할 때 말을 한 번씩은 타봤을 텐데 말에 이렇게 올라타서 안장 위에 앉았을 때 왼발 오른발에 이렇게 땡그랗게 고리로 되어 있는 거에다 발을 쏙 집어넣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등자라고 하거든요. 등자. 자, 그 등자가 만들어졌을 때 이 등자를 금속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나무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등자라는 것이 왼발 오른발을 이렇게 낄 수 있는 장치인데 이게 있으면 말을 타고 막 쭉 달리다가 고삐를 자, 두 손을 잠시 놔도 이 등자의 균형을 맞추면 말에서 떨어지지 않고 말이 달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등자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삐를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막 뛰는데 바로 떨어집니다. 낙마하죠. 그래서 등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두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달리는 말 위에서 자, 이렇게 활 시위를 당겨서 쏠 수 있는 기마전술이 이제 발전하게 됐고, 자, 이때 자, 이들도 자, 뭐가 발전되었다? 계급이 이제 발전됩니다. 즉, 지배 계급이 이제 등장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지배 계급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고인돌이 지배 계급의 어떤 발생을 보여준다면 얘들도요, 판성묘라는 게 있거든요. 판성묘라는 게 있는데 이 판성묘는 넓적한 돌멩이를 자, 시신 위에다가 이렇게 막 쌓아 올린 거예요. 근데 이 고인돌 같은 경우는 큰 덩어리 하나 올린 거라면 얘들은 작은 넓적한 돌멩이를 막 쌓아 올린 건데 판성묘, 자, 이런 게 발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판성묘 앞에다가 자, 뭘 세웠냐면 사슴돌. 그러니까 사슴돌이라고 불려지는 얘는 뭐냐면 일종의 비석 같은 거예요. 뭐냐면 이 무덤에 있는 이 사람의 어떤 그 업적, 전생에 뭘 했고 뭐 어떤 활동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을 새겨온 비석과 같은 게 사슴돌.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히르기스루라는 자, 제사 유적지가 자, 발견이 또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몽골 지역을 이제 함께 연결지는데 주요 국가는 누구 했었습니까? 한중일이잖아요. 주요 국가는 한중일인데 이제 플러스 몽골 지역도 시험 보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청동기 때까지의 모습 볼까요?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에 사회의 변화라고 되어 있는 2번 보이나요? 자, 거기 별표할 거고요. 그 중에 3번 밑줄그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중국은 얼리터어 문화에다가 밑줄그시고 별표하시고요. 몽골 지역 별표하시고, 몽골 지역에서는 히르기스루. 자, 그 다음에 사슴돌과 판성묘 밑줄. 만주와 한반도에서는 자, 거기에 니은번에 비파용동검 밑줄그시고, 디귿번에 반달돌칼 밑줄그시고, 미음에 고인돌 밑줄그시면 됩니다. 일본 열도는 마지막 zet줄 야요이 시대. 3기까지 기억하십시오. 33이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가게 되면은요, 동아시아 각국의 청동기 문화라고 되어 있는 박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봤었던 요거, 이 내용을 박스로 압축을 한 겁니다. 특징을 별표하신 다음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봐서 쌤이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이해가 아직도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자, 게시판에 질문을 남기시면 됩니다. 자, 밑에 청동기 문화라고 되어 있는 거 얼리터우 청동술자 보이죠? 그 다음에 상왕조에 4발 달린 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상왕조가 누구냐면 은나라입니다. 은나라를 우리는 상왕조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비파양동검과 고인돌, 자, 일본의 동탁 보이나요? 예, 별표하시면 되고요. 핵심 체크 쪽에 반달돌칼, 이렇게 생겼구나. 그 다음에 얼리터우 청동술자는 반복됐죠. 마지막에 있는 몽골의 판성묘 보이시죠? 판성묘. 예, 사진자료 함께 봐두십시오.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요 개념에 대한 어떤 확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 직접 확인을 좀
하시기 바라고요. 뒷장에 이제 16페이지로 가게 되면은 국가의 성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국가의 발전, 국가의 성립. 어느 시대? 청동기 시대. 그럼 자, 동아시아라는 과목 자체가 주제사다. 그래서 1단원의 주제는 뭐냐면 동아시아의 학습 목적, 그 다음에 자연환경, 그로 인한 생업의 차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업의 차이. 자, 그 다음에 동아시아의 어떤 선사문화를 본 거예요. 선사문화에서 구석기, 신석기를 봤고 또 여기 있는 청동기 시대까지 묶어서 봤는데 그 청동기 시대에 이제 국가가 발전되었다. 그러면 다음 강에서 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중국 지역에서는, 한반도에서는, 일본에서는 어떤 최초의 국가들이 발전되어서 쭉 교류가 이루어지는지. 자, 이 내용이 자, 다음 강의의 자, 주제입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살펴봤고요.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